교체 투입 13분 만에 데뷔골. 그것도 그냥 골이 아니라 어떤 골키퍼도 손조차 댈 수 없는 왼발 중거리 폭탄으로요.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2026-27 라리가 1라운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리그 무대를 밟은 바로 그 경기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게 라리가 개막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틀레티코가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 한 명이 들어오고 나서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데뷔전이 레전드 소리를 듣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기의 상대인 말라가 CF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가는 지난 시즌 라리가 2, 즉 스페인 2부 리그에서 21승 8무 11패로 4위를 기록한 뒤 플레이오프를 뚫고 겨우 승격에 성공한 팀입니다. 무려 9년 만에 라리가 복귀인데요. 승격 자체는 대단한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부 리그 기준으로는 전력 최하위권 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의 홈 구장인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말라가의 원정 기록은 0승 1무 6파에 거의 공포의 원정지라고 불러도 될 수준입니다. 즉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전력 차이에 홈 2점까지 더해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팬들의 관심이 쏠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데뷔전 여부였는데요. 선수 등록 문제로 출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경기 시작 전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시머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상대가 약체인 만큼 주전 멤버들을 전원 벤치로 돌리는 대규모 로테이션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마르코스 요렌테, 히메네스, 알렉스 크리말도, 줄리아노 시모네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교체 대기로 빠졌고 아데몰라 루크만만이 그나마 주전급으로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이강인 선수의 데뷔전은 후반 교체 투입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전 아틀레티코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하였습니다. 볼 점유와 압박에서는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하위권 팀인 말라가를 상대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경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모네 감독 특유의 전방 압박은 이번에도 발동됐습니다. 말라가가 볼을 잡을 때마다 위험 지역에서 수차례 볼을 빼앗아 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탈취한 볼을 공격 찬스로 연결시키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이른바 엔진은 돌아가는데 불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압박으로 볼은 따내는데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7분 아르나우 오르티스 선수가 수비 2명을 제치며 칼로스 마르틴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슈팅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25분에는 카를로스 마르틴의 압박으로 프리킥을 따냈지만 멘도사의 슈팅은 수비수 몸에 맞고 막혔습니다. 그나마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건 왼쪽 윙어 아르나우 오르티스였는데요. 34분에는 왼쪽 측면을 시원하게 파고들며 킬패스를 시도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반면 고액 연봉의 아데몰라 루크만은 38분 박스 안에서 볼을 빼앗기는 등 이날 내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답답한 전반전 장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설상가상으로 전반 추가 시간에는 말라가가 연속으로 2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습니다. 실점이 나올 뻔한 위기였지만 골키퍼 얀 오블라크가 연속 선방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도 초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크만이 후반 3분 만에 발리 슈팅을 노렸지만 싱겁게 막혔고 56분에는 멘도사가 골문 앞 1대1 결정적 찬스를 맞이했지만 이 역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전반의 그 답답함이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머네 감독이 움직였습니다. 57분 이강인, 줄리아노, 시머네, 알렉스 베나까지 공격수 3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데뷔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달랐습니다. 투입 직후 멀리서 과감하게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63분에도 또다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메트로폴리타노 팬들은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선수는 뭔가 다르다고요? 거기다 66분에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역습 장면에서 수비 가담까지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팀을 위한 헌신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입 13분 만인 70분 메트로폴리타노가 폭발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이강인 선수,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왼발 슈팅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망설임 없이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은 골키퍼가 손끝조차 댈 수 없는 궤적으로 그물을 갈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 데뷔골. 그것도 이런 골로요. 제 기준에서 이 골은 단순한 데뷔골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내내 이 팀에 없었던 것, 바로 라인을 꿰뚫는 한 방을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마르세유전에서 보여줬던 킬 패스처럼 이강인 선수가 있으면 경기가 달라진다는 걸 이날 데뷔 13분 만에 증명해버린 겁니다. 전반 내내 답답하게 공격을 풀지 못했던 이유 이강인 선수가 없어서였다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70분 득점 이후 73분에는 루크만에게 완벽한 킬 패스를 찔러주며 어시스트 직전까지 갔지만 아쉽게도 루크만이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어시스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알렉스 베나까지 추가골을 터뜨리며 아틀레티코는 2대0 완벽한 개막전 승리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3년 만에 돌아온 스페인 무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새 집에서 본격적인 라리가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풀 시즌 동안 이강인 선수가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낼지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몇 골 몇 도움을 기록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첫 풀 선발 경기를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